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그게 태평양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때 맥아더는 극동군 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유럽 지역의 사령관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유럽의 사령관 할 때 그 유명한 1944년 6월 6일에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자 인류 전쟁사에서 기념비적인 그 유럽 대륙을 해방시킨 인류 전쟁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군사 작전이 바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요. 그 전까지는 연합국들이 수세적 입장이었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성공시킴으로써 4년 3개월 동안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간 프랑스의 파리를 수복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파죽지세로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을 해가면서 독일의 숨통을 지어가는 그 유럽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그 계기가 된 작전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이자 인류 전쟁사에서 유럽 대륙을 해방시킨 기념비적인 군사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요.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가 바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가 신념과 카리스마의 리더십인 반면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는데요. 맥아더가 신념과 카리스마의 리더십이다 보니까 안 좋게 평가하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더글라스 맥아더는 굉장히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대조적인 리더십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주도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여기서 한번 건너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영국의 61대와 63대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 수상의 보좌관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잘 듣는 편이었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장군이다. 그리고 마음이 메마르고 우둔한 영국의 장교들보다 훨씬 판단력이 우수하고 화합과 소통력을 발휘하는 지혜롭고 용기가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장군이다 라고 영국의 보좌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보좌관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그렇게 격찬을 했을 정도로 아이젠하워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에 최고 사령관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영국의 연합군의 지상군 사령관은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었는데요. 몽고메리 장군은 굉장히 괴팍한 성격입니다. 불도저 같은 성격일 뿐만 아니라 괴팍한 성격이고 독선적인 성격, 맥아더하고 비슷하기도 한데요. 또 미국의 장군이 조지 패튼 장군도 있고 오마 브래들리 장군도 있었는데요. 조지 패튼 장군도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이 개성이 강한 그런 양국의 장군들을 화합과 소통력을 발휘해 가지고 잘 조율했던 인물로 연합군의 유럽 전선 최고 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의 보좌관도 보석처럼 빛나는 인물이라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그해 12월에, 즉 1944년 12월에 아이젠하워는 드디어 44년이면 아이젠하워의 나이 54세 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1890년생이니까 1944년도면 54세의 나이에 미국의 육군 원수가 됩니다. 4스타에서 5스타로 진급합니다. 미국의 육군 원수로 진급합니다. 54세의 나이인 1944년 12월에. 그 다음에 메가더는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을 통해서 또 실력을 발휘합니다. 1944년 10월 20일에 있었던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은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1944년 10월 20일에 미국이 필리핀에 점령된 일본에 의해 점령된 필리핀을 2년 7개월 만에 회복을 하는데요. 자, 잘 아시다시피 한번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한 40분 정도 촬영했는데요. 현재 시각이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각한 줄 알았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니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필리핀이 점령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이 점령이 되고, 그로부터 또 한 2달 정도 지난 1942년 진주만 기습 폭격으로부터 약 석 달이 지난 1942년 3월에는 미국이 필리핀을 사실상 일본한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급히 호주로 이동을 합니다. 호주. 왜냐? 극동군 최고사령관이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가 돼버리면 제대로 지휘를 못하니까 메가더는 1942년 3월에 호주로 긴급 피신을 하면서 필리핀 국민들에게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영어로 I shall return.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일본군의 그러한 파죽지세로 인해 가지고 필리핀을 뺏기고 긴급하게 호주로 피신하지만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I shall return이라는 명언을 남기고 호주로 피신을 했고요. 그로부터 딱 2년 7개월 후인 1944년 10월 20일 그 유명한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에서 레이테만이라는 섬을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통해서 레이테만 상륙작전에 성공한 게 1944년 10월 20일인데요. 그게 바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은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작전에 성공을 해서 바로 메가더도 아이젠하워가 육군 원수가 된 시점과 같은 시점인 1944년 12월에 메가더도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아이젠하워보다 육군사관학교는 11년 선배이고 나이도 10살이 많은데요. 육군 원수가 된 것은 똑같은 시점입니다. 같은 시점에 육군 원수가 됩니다. 자, 저쪽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자, 이쪽으로 좀 가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7시 9분. 자, 현재 시각은 7시 9분인데요. 한 5에서 7분 더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은 지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전입니다. 자, 뭐 세계 3대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카르 해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해전이다 해서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는 거고, 최대 규모의 해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전은 바로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입니다. 배수량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250만 톤의 배수량입니다. 보통 항공모함 전단이 보통 한 30만 톤 정도 되는데요. 항공모함과 호위함을 다 합해서 30만 톤 규모인데요. 그것에 한 8배 정도 해당되는 배수량을 기준으로 250만 톤 규모의 해전이 바로 일본과 미국 간의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입니다. 인류 해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전인 배수량 기준 250만 톤 정도의 레이테만 해전인데요. 자, 그것의 하이라이트 핵심이 레이테만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1944년 10월 20일에 있었던 레이테만 상륙작전에서 메가드가 성공을 해서 자기가 약속한 때로부터 2년 7개월 만에 필리핀을 탈환합니다. 그러니까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폭격으로 인한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 석 달 후인 1942년 3월에 메가드가 호주로 피신을 하면서 I shall return이라는 명언을 남겼고, 그로부터 2년 7개월 만에 약속을 지켜서 1944년 10월 20일에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상륙하고 또 쇼맨십이 강한 메가드다 보니까 옥수수의 그 줄기로 만든 파이프를 물고 바닷물이 무릎까지 차 있는 그 해안을 첨벙첨벙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상륙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로부터 6년 후인 인천 상륙작전 때 그걸 기념해서 최근까지 인천에 메가드가 무릎까지 차 있는 그 바닷물을 첨벙첨벙 걸으면서 지팡이를 멋지게 쥐고 이렇게 상륙하는 모습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공원에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역사학자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드가 그러게 한 게 아니라 그보다 6년 앞선 1944년 10월 20일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에서 성공하고 메가드가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레이테만 섬에 상륙하는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게 사진 찍은 거지, 인천 상륙작전 때 그러게 한 게 아닙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레이테만 상륙작전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4년 12월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더글라스 메가드가 함께 바로 미국 육군 원수로 진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10살 젊으니까 아이젠하워 나이는 54세 때고 메가드의 나이는 64세 때 같은 시기에 육군 원수가 될 정도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초기에는 진급이 늦었지만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영웅으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승승장구를 해서 1944년 12월에는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11년 선배인 더글라스 메가드와 같은 때 육군 원수가 돼버립니다. 같은 때 같은 계급으로 진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메가드는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5년 9월 2일 일본의 요코하마 항에 미국 군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일본의 외무 대신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일본의 군사 고문으로 있으면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와 함께 사진을 찍은 그 모습도 굉장히 유명하죠. 히로히토 천황은 경직된 모습, 차려 자세로 서 있고, 메가드는 짝다리를 짚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서 있고, 이 사진이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니까 일본인들은 충격을 받았죠. 자기들이 신처럼 섬기는 히로히토 천황이 저렇게 기립자세로 서 있고, 메가드는 점령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저렇게 짝다리를 짚고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다라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메가드가 그렇게 사진을 찍은 의도는
너희 일본인들은 천황의 신성을 믿고 또 한 번 또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말고 이제 군국주의를 포기해라 라는 의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반발이 심한 측면도 있었지만 메가더를 또 존경하는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4분이니까 한 5분 동안 더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더가 일본의 점령군 사령관 군정인 시절이죠. 미 군정 시절 일본을 이렇게 군사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일본인들의 팬레터가 한 44만 통 정도의 팬레터가 세도할 정도로 메가더가 일본인으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더가 그 수많은 수백만의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또 군사 무기도 감축을 시키는 그런 기여를 하면서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벗어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던 인물이 또 더글라스 메가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메가더가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가지고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나라가 멸망해버릴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메가더가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희망했는데요. 메가더가 인천으로 정한 이유는 지형지물이 거기가 구조물이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일본의 허를 찌를 수 있다. 일본은 연합군이 유엔군이 인천으로 상륙할지는 모를 거다. 허를 찌르자라는 측면에서 그리 상륙했고, 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수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단거리에 있는 곳이 인천이기도 해서 인천으로 메가더는 밀어붙여 가지고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일 후인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1951년 1월 4일 우리 일사후퇴가 일어나는데요.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개입을 했고, 그래서 메가더는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만주 땅까지 공격을 해서 중국과의 전면전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강경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해리 트루만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메가더로 인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1951년 4월 11일에 트루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메가더를 경질 해임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메가더로 인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임시킨다라고 했고, 그로부터 8일 후인 1951년 4월 19일에 메가더는 미국의 의회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죠.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그게 메가더의 일대기이고요. 신념과 카리스마의 리더십이죠. 그에 반해서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에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를 받았었고,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받았었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설됐을 때 1949년에 나토의 초대 최고 사령관을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초대 최고 사령관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53년 초부터 61년 초까지 8년 동안은 공화당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상 오늘은 제가 아침에 2차 세계대전이 낳은 그러한 영웅들, 매우 대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는데요. 제34대 대통령을 지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이고, 반면에
6.25 한국전쟁 당시에 최고 사령관이었던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는 신념과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발휘했는데요. 서로 대조적인 인물들에 관하여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7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작품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 월드워 2에 소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시각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아침 7시 22분입니다. 자, 행복한 휴일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호역 근처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천호역 로데오 거리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